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한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말이죠. 지난 5년간 우리 농촌 인구는 6%나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의 5배 속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농촌 마을 10곳 중 4곳에서는 주민의 평균 나이가 65살을 넘었다는 겁니다. 38.8%. 이게 바로 농어촌 고령화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정부가 갑자기 한 가지 파격적인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농촌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는 환영했고 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정말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선심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무려 49곳이 이 사업에 신청했다는 사실입니다. 71%입니다. 대부분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들인데도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은 곳이 손을 들었을까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그중 단 7곳만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왜 하필 이 7곳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돈은 정말 농촌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7지역이 저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실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 어떤 곳은 풍력발전 수익으로, 또 어떤 곳은 햇빛과 바람으로 번 돈을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같은 정책인데 왜 방식이 다를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성공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매달 15만 원. 이 돈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커피 15잔 값입니다. 밥 10끼 정도 값이죠.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라고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재원은 어디서 구할 건가요? 그 돈으로 차라리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게 정말 농촌을 살릴 마지막 카드일까요? 아니면 그저 표를 의식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단상에 올랐죠.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에서 올라온 49개 군의 신청서였습니다. 장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가 발표한 7개 지역,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입니다. 이 이름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들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밝힌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역이 얼마나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가. 둘째,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셋째,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순환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죠. 2년간의 시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역이 스스로 이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2년 뒤에 중단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처음부터 장기적 관점으로 이 사업을 설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7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일반형과 지역재원 창출형입니다. 연천, 청양, 순창, 남해는 일반형이고 정선, 신안, 영양은 지역재원 창출형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일반형은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을 합쳐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하지만 지역재원 창출형은 다릅니다. 지역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모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 사정이 악화되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강원도 정선군을 볼까요? 이곳은 강원랜드라는 특별한 자산이 있습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이 있고 그 배당금이 매년 들어옵니다. 정선군은 이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과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산간지역이지만 이 배당금만 있으면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전남 신안군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곳은 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어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섬들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안군은 이 수익을 이른바 햇빛바람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걸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2025년 10월 2일 주민협동조합과 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주민들만 받던 햇빛바람 연금을 전체 주민이 공유하자는 거였죠. 경북 영양군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곳에는 328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풍력발전기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양군은 인구가 15,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농산촌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의 정책 효과가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형은 어떨까요? 경기도 연천군부터 보겠습니다. 연천군은 사실 이미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2022년에 청산면이라는 한계면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처음 도입했었죠. 이번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군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곳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 규제가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과 기본소득이 그 격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지 검증하려 합니다. 충남 청양군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돌봄이라는 사회 서비스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청양군은 이 다돌봄 서비스와 기본소득을 연계하면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청양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자본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관내 소비를 늘려서 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운동인데요. 기본소득이 이 운동과 결합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전북 순창군은 좀 다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이걸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인구 유입 효과를 선제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순창군은 농가 인구 비율이 42.5%에 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지역 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2%나 됩니다. 그만큼 농업의 의존도가 높은 곳이죠. 순창군은 기본소득이 공동체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은 이미 청년 유입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군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죠. 남해군은 이 협력 체계와 기본소득을 결합하면 기본사회정책과의 시너지가 날 거라고 봅니다. 남해군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매달 15만 원, 과연 이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는 이 돈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왜 현금이 아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주민들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하지만 지역 사랑 상품권은 오직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주민이 상품권으로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마을 슈퍼에서 식재료를 삽니다. 슈퍼 주인은 그 돈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합니다. 농민은 그 돈으로 다시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삽니다. 이렇게 돈이 지역 안에서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라고 부릅니다. 15만 원이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여러 번 순환하면서 실제 경제 효과는 15만 원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정부는 이 정책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보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어촌에 남아서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요. 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촌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익적 기여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마저 다 떠나버리면 농촌은 완전히 소멸할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죠. 또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5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그 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 간의 교류를 늘리고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그들의 가장 큰 우려는 재원 문제입니다. 2년간의 시범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일반형으로 선정된 4곳은 자체 재원이 없는데 국가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비판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귀농 지원금을 대폭 늘리거나 농촌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산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죠. 실제로 농촌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을까요? 농식품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성과지표 체계와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들이 협업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역경제가 실제로 활성화되는지,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지, 인구구조에 변화가 생기는지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지역 재생, 지역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각 지역에 배치되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리고 2년간의 실험이 끝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성과가 좋으면 소멸 위기에 있는 다른 62개 군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농촌 정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어 왔죠. 하지만 농어촌에 특화된 기본소득,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도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하루 2번만 오는 마을, 학교가 문을 닫은 마을, 가게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남아서 땅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사회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이 땅이 지켜진다고,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매달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크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2년 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농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소멸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